예,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재활용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업무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오다 보면 그동안 그 진행해 왔던 그 여러 프로젝트 파일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프로젝트 파일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 놓고 나중에 그와 비슷한 유사한 어떤 프로젝트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파일들을 잘 관리해 놨던 파일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새롭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이제 프로젝트의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떤 차후에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사용했던 이런 프로젝트 파일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갖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전 프로젝트의 어떤 시작 날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정을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과거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의 일정에 그 날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진행할 일정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MS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작 날짜를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정을 갖다가 시작 날짜에 맞춰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이 재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전 프로젝트의 그 시작 날짜를 바꿔서 일정을 재배치하고 나면 어떤 범위, 즉 WBS가 되겠죠. 업무 분류 체계나 일정들을 갖다 부분적으로 좀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일정 계획을 갖다가 편리하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그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의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 파일을 활용하는 거, 이것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 놨던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의 파일들을 먼저 열어보고 작업 분류 체계라든지 프로젝트 일정 또는 자원 배정 같은 것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이라든지 이제 제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것들은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젝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프로젝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새로운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서 한꺼번에 모두 패턴을 갖다가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동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존 관계 뭐 시작 날짜, 완료 날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새롭게 다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동이라는 버튼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새롭게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율이 있겠죠? 과거에 했던 어떤 프로젝트들은 이제 완료율이 전부 다 100%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완료율을 0%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완료율 같은 것도 조정을 하거나 또는 앞서 설명대로 어떤 범위, 업무 분류 체계를 새롭게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또 일정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자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편리하게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새롭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관리를 하기 위한 그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파일, 과거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프로젝트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일정을 새롭게 수립시키는 방법, 그리고 완료를 갖다가 조정하는 방법 등, 그리고 또 이제 자동 연결 옵션이라고 해서 그 자동 연결을 하기 위한 여러 옵션 설정들, 즉 파일 탭에서 이제 옵션을 이용을 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재활용 절차를 좀 보게 되면, 먼저 그 유사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했던 그런 그 프로젝트 파일을 찾아서 그 유사한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완료를 0으로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그 일정 계획에 맞춰서 그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젝트 탭에 있는 프로젝트 이동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를 바꾸잖아요. 그때 시작 날짜를 바꿀 때 보통 이제 프로젝트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정보 메뉴를 이용을 해서 시작 날짜를 정하는데, 재활용할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이동 메뉴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프로젝트 정보를 가지고 시작 날짜를 바꾸게 되면 이때는 시작 날짜만 바뀌게 되고 완료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재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땐 반드시 프로젝트 이동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동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 이제 시작 날짜들을 갖다가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이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진행하게 될 그런 그 업무 분류 체계가 이제 그 기존에 했던 그런 업무 분류 체계와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약간의 차이점들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그 WS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자원 재배정도 역시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 또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도 재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갖다가 재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젝트에서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비용관리 2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일단 이 파일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 파일을 과거의 프로젝트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새롭게 재활용 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줘야 될 것들이 이제 완료율을 갖다가 일단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추가할 새롭게 이제 추진할 그런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지금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느라고 현재는 지금 완료율 같은 것들 간트 차트를 좀 볼까요?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완료율이 나오고 있질 않네요. 예를 들어서 세월의 완료율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완료율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료율을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모두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는 진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0으로 모두 세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작업이 뭐였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작업은 이제 프로젝트를 그 일정을 갖다 변경을 해야 돼요. 요건 이제 과거의 날짜라고 가정을 하고요. 프로젝트가 이제 새롭게 뭐 2016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프로젝트의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일정을 갖다가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탭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제 프로젝트 정보에서 시작 날짜를 설정을 하잖아요. 자, 근데 요 날짜를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잘 재배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이동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작업의 시작이라든지 완료 날짜가 재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젝트 정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완료일은 12월 9일이죠. 그럼 프로젝트 정보에서 시작 날짜를 예를 들어서 자 21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21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21일로 설정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자동으로 10일 하루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왜 이러냐면 프로젝트 정보를 이용해서 일단 그 시작 날짜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제한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수동 작업으로 했던 것들, 수동 작업으로 이런 날짜를 고정시켰던 것들은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걸 이제 연습을 할 때 전부 자동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한 종류도 가능한 한 빨리 이제 기본적인 그 제한 종류 값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로젝트 정보를 이동해도 이렇게 이제 그 하루를 늘렸을 때 이동이 됩니다만 고정 작업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즉 수동으로 작업했던 그러한 이러한 고정 기간으로 설정됐던 것들,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정보로 시작 날짜를 바꾸면 조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젝트 이동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정보와 프로젝트 이동 메뉴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 프로젝트를 재활용할 때는 이 프로젝트 정보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시작 날짜를 입력해서는 모든 그 수동으로 고정시켰던 그런 일정 기획들,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작업의 제한 종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제한의 종류가 이제 기본 값이 이제 가능한 한 빨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의 종류가 가능한 한 빨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존 관계를 입력한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정보를 해서 시작 날짜를 변경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일정을 갖다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제작하다 보면 기획을 하다 보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기간을 갖다 고정시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 이런 작업 간의 의존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젝트 정보를 했을 때 이 모든 작업들을 갖다가 일정을 다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이동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날짜를 고정한 작업 같은 것들도 통째로 그냥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존 관계가 없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의존 관계가 없는 작업들도 패턴을 유지해서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존 관계를 유지시킨 작업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저희는 요 작업을 할 때 자동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제한 종류도 이제 전부 가능한 한 빨리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프로젝트 정보로 이동을 해도 자동으로 다 재배치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젝트 이동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4일부터 해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모든 작업들이 재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다가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그 계획에 맞춰서 일단 필요한 그런 작업 그 분류 체계들을 갖다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이 건설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에 한 층을 더 추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2층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2층으로 하나 작업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것들도 즉 자원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재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요 업무 분류 체계를 이제 그 조정하다 보면 또 새로운 작업들을 이제 추가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자동 연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 연결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텁하기 작업이 있습니다. 텁하기 작업이 있는데 이 텁하기 작업의 선행 작업, 텁하기는 이제 선행 작업이 없고 후속 작업을 선행 작업 다음에 후속 작업이라고 자, 선행 작업, 후속 작업. 자, 선행 작업은 텁하기니까 3번이라고 넣어볼게요. 3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 5번에 후속 작업, 선행 작업으로는 4번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좀 축소를 해볼게요. 자, 축소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그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작업을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작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텁하기 전에, 텁하기 다음에 여기다가 인서트를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다 2차 텁하기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2차 텁하기 작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자, 2차 텁하기 작업을 넣었어요. 그리고 일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기간을 한 10일 정도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일 정도 추가를 했죠. 자, 그랬더니 자, 이 부분이 지금 텁하기 작업 전에 후에 그 후속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2차 텁하기 작업이 들어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일단 뭐 단가를 지정을 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의존 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가신 다음에 일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정에 들어가시면 이 프로젝트의 그 일정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일정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보면 삽입하거나 이동한 작업을 자동 연결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어요. 그쵸? 이 옵션. 이제 대부분 이 연결을 이제 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디폴트 값으로는 이제 요게 이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연결을 하게 되면 확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지금은 이제 자, 추가가 되지 않았죠. 의존 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았죠. 이제 새로운 작업을 이제 추가시키게 되면 다시 요거를 한번 삭제를 해 볼게요. 삭제를 하고요. 작업 삭제하고 일단 저장한 상태에서 다시 비계 조립 1차에서 인서트를 눌러주고요. 2차 텁하기라고 하는 작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텁하기. 자, 2차 텁하기 작업을 했더니 자, 기간을 한번 늘려볼게요. 뭐 한 10일 정도 해서 늘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앞에 있는 이 텁하기가 선행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비계 조립 1차라고 하는 이 작업은 이 2차 텁하기의 후속 작업으로 지정이 돼서 의존 관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됐죠. 이것이 바로 자동 연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동 연결이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자동 연결 옵션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어떤 그 업무 체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그때 이게 자동 연결이 되는데 이 의존 관계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새로운 작업들을 추가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을 갖다 풀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옵션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일정에서 삽입하거나 이동한 작업을 자동 연결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갖다가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해제를 하고 진행을 할 건지를 잘 보시고 이걸 갖다 옵션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만약에 이제 그 의존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작업들을 갖다가 추가시키거나 삭제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동 연결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삭제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작업에서는 자 요걸 갖다가 삽입하거나 이동한 작업을 자동 연결을 확인한 상태에서 만약에 기존에 2차 터프하기라고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2차 터프하기를 갖다 없앤 상태에서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자 자동으로 삭제가 되면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요거를 자 컨트롤 Z 이 파일이 옵션 일정에서 요 자동 연결을 요를 갖다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한 상태에서 2차 터프하기 작업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까요? 지웠더니 어떻습니까? 터프하기와 비계조립 1차라고 하는 요 서로 간의 그 의존관계가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선행 작업이 아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없어졌죠. 그래서 요거의 자동 연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자동 연결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자동 연결을 적용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이건 이제 일단 2차 터프하기 작업을 해서 제가 추가를 시켰고요. 한 가지 또 꼭 알아두셔야 될 게요. 일단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죠. 들어가서 자 일단 제가 여기가 아닌가요? 2차 터프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2차 터프하기로 들어가셔서 선행 작업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행 작업을 보시면 이 현재 그 의존관계의 종류가 FS로 되어 있죠. 완료 후 시작. 여기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의존관계가 FS인 경우에만 자동 연결 옵션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의존관계가 SS나 또는 SF나 FF라고 하는 의존관계가 있죠. 요 세 개의 의존관계는 자동 연결 옵션과는 무관합니다. 자동 연결 옵션을 갖다가 작업 추가나 또는 기존 작업을 삭제 시에 자동 연결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자동 연결 기능은 이 의존관계의 종류가 FS인 경우에만 이 자동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 연결은 이렇게 이제 그 FS 의존 관계를 작동한 경우에만 의존 관계인 경우에만 작동이 된다. 따라서 이제 여러 후속 작업 경로라든지 또는 선행 작업 경로에서는 어떤 새로운 행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후속 작업 경로, 그 다음에 선행 작업 경로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일단은 제가 의존관계가 FS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SS나 FF, 그 다음에 FS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동 연결 기능이요. 작동되지 않는다. 그리고 FS 경우에도 단일 경로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단일 경로라는 게 뭐죠? 단일 경로는 이와 같이 A라는 작업과 B라고 하는 작업이 있을 때 어떤 서로 간의 단일한 이런 경로, 그쵸? 이런 경로를 갖다가 단일 경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단일 후속 작업 경로라는 게 있어요. 후속 작업 경로는 뭐죠? 후속 작업 경로는 뭐냐면 여러 개의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앞에 선행 작업이 여러 개의 선행 작업이 하나의 그 작업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제가 단일 후속 작업 경로라고 했죠. 요거를 일단 요건 단일 후속 작업 경로가 아니라 요거는 여러 선행 작업 경로라고 그러죠. 여러 선행 작업 경로. 그래서 여러 개의 선행 작업이 있고 하나의 그 후속 작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여러 선행 작업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A에서 C, 자 이런 단순하게 단방향 경로를 갖다 의미하는 게 이제 싱글 패스 단일 경로라고 그러고, A에서 C, 그 다음에 B에서 C, 이런 것을 이제 여러 선행 후속 작업 경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컨버전스 패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후속 작업 경로는 뭐냐면
그 다이버전스 패스라고 그러죠. 이제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A에서 B가 있고 C라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작업 간의 경로, 그쵸? A에서 C로 가는 경로도 있고 A에서 B로 가는 경로도 있고, 이런 경우를 다이버전스 패스, 이거는 이제 컨버전스 패스라고 그러죠. 하나로 융합되는 경로, 컨버전스 혹은 다이버전스, 이제 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경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FS인 경우에도 자동 연결이 되는 경우는 단일 경로에서만 적용이 되고, 이러한 그 다이버전스 경로라든지 컨버전스 경로에서는 자동 연결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파일에 가서, 자, 파일에 가서 옵션에, 자, 일정에서 여러분들이 요 삽입하거나 이동한 작업을 자동 연결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는 기존의 프로젝트가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어떤 새로운 작업들을 추가할 때 어떤 자동 연결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면 이 기능을 갖다가 풀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연결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자동 연결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